민도가 대단하다는 일본에서 그 백성들이 정책을 비웃어버리는 민도를 깎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민도 국가 일본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는 락다운을 시행한 프랑스에 비해 일본은 여유 있는 통제로 감염을 막았다면서 그 비결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프랑스에서 많이 걸려오는데, 당신네 나라와 우리나라는 국민 민도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외교 마찰 수준의 망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엄청났었던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지금 일본에서는 소위 국민의 수준이라고 하는 이 민도가 대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아베가 내놓은 고투 캠페인이라는 일본 관광진흥 정책이 무수한 비판을 받았는데, 그 2탄이라고 현 스가 정부가 내놓은 고투 잇 캠페인이 10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역시 허점 투성이이며, 재미있는 것은 대단한 국민 수준의 일본 국민이라면 이런 정책의 허점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인데 일상적으로 이 부분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그마그 뉴스와 리테라는 일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허점을 아주 멋지게 파고들어 이득을 보고 있는 일본의 국민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소위 고투 잇이라는 이 정책은 일본의 식당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정된 음식점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1000엔분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민도가 대단한 이 일본 국민들이 이를 악용하여 1000엔 이하의 식사를 한 다음에 발생하는 차익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기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선술집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자면 일본인들이 세금 포함 327엔짜리 음식을 먹고 차액인 673포인트를 챙기고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를 노리고 하루에 몇 점포를 돌아다니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 대단한 민도를 가진 일본이라면 정책이 비록 조금 허술하다 해도 이를 눈 감아주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한 10,000엔짜리 식사는 먹어주고 그런 후에 1000엔 포인트 받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시급하게 이를 막기 위하여 1000엔 이상의 코스 요리를 먹어야 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하였지만, 이 역시도 대단한 일본의 민도가 또다시 허점을 찾아내어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한 루프라는 꼼수입니다. 일단 지정한 음식점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한 다음 1000엔짜리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1000엔 분량의 포인트가 쌓이므로 그 다음 날엔 이미 받은 포인트로 예약을 하여 1000엔짜리 식사를 공짜로 먹으면 다시 1000엔이 포인트로 들어오고, 그 돈으로 또 예약하여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면 또 포인트가 쌓이고 또 포인트가 쌓이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하여 영구적으로 식사를 공짜로 먹고 있다는 것인데요. 즉 딱 한 번만 내 돈 주고 밥을 먹으면 무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을 가진 일본입니다. 이런 대책 없는 방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째째하다고 이야기할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는 모두 합법적인 방법이며, 진짜 문제는 이런 이용 패턴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해보지 않고 무작정 이 제도를 설계하여 상정한 일본 농림수산성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런 연금술 같은 수법이 널리 퍼져버린 일본에서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5-6군데 식당에서 공짜 식사를 하고 있는 대학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음식점 쪽에서도 이 정책으로 매우 힘들어한다는 것인데요. 도쿄 상공리서치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도산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바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이 포인트라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음식점들은 이 포인트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해서 결국 돈 버는 곳은 음식 예약 사이트를 관리하는 측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이니치를 인용하는 이 기사는 고투 캠페인, 고투 잇 캠페인 등의 중고 영세 숙박업소나 음식점들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에 무려 1조 3,500억 엔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을 비난하면서 성실한 납세를 한 사람들의 피해만 커져가고 있으며, 이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 정권과 친밀한 기업과 인물을 우대하고 있기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음식점들은 이런 포인트나 인터넷 환경에 익숙치 않아 아예 매장에 PC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이로 인해 이 캠페인 자체에 참여를 거부하는 곳들도 있으며, 온라인 예약 같은 것보다는 차라리 식사권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예약 어플들만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책이 나온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가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는다며 만든 이 정책을 자영업자는 사용하기도 힘들고 마이너스라고 하는데도 굳이 이런 예약 사이트나 어플을 거쳐서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는 일본의 맛집 어플 구루나비의 회장 타키 히사오와 스가의 농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이 사업에는 사무 위탁비로 최대 469억엔, 온라인 부문에는 61억엔이 투자되는데 18개 업체가 응모해 13개사가 선정되었고, 구루나비에게는 13개 업체 중에서도 가장 고액의 위탁비가 배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키 회장은 예전부터 스가의 유력한 후원자로 스가에게 고액의 기부를 해왔던 자이며, 스가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의지해온 자가 바로 이 구루나비 회장 타키라는 것인데요. 스가의 비리에는 모두 이자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인지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국민들만으로는 가난한 나라 일본을 탈출하지 못하기에 일본은 외국인들과 섞어야 강해진다는 주장까지 나왔다는데요. 일본 보험사 라이프넷 생명보험의 회장이자 아시아 태평양 대학 학장 데구치 하루아키는 니케이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의 일본은 일본인만으로는 안 되고 외국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9년 럭비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가 원팀이라는 것을 내걸고 8강에 들어가서 기뻤지만, 일본에 뿌리를 둔 순수 일본인들로만 팀을 구성했다면 과연 8강에 들어갔을 것인가 라면서 누구에게 물어도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며, 섞으면 강해진다는 이 논리는 축구에서도 프로야구에서도 스모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비즈니스에서도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 섞어야 하는데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좀처럼 되지 않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의 현상 인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미디어에도 그 책임이 있다면서 일본의 GDP가 중국에게 밀리긴 했어도 아직까지 세계 3위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구매력 평가 기준에서 일본은 현재 세계 33위 수준이며,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IMD의 국제 경쟁력 순위로 보면 일본은 34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G7에서도 최하위 수준으로서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터뷰한 기자가 그것은 충격적인 데이터라면서, 일본에서는 아직 일본이 세계 톱 클래스의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는 절대 수준으로 보면 일본은 가난한 나라이며 올바른 현상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일본의 실태이고, 세계 명목 GDP 부분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급격히 떨어졌는데 1989년 세계 주식시가 총액 랭킹에서 톱 20개사 중 14개사가 일본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제로이며 일본 기업 중 1위인 도요타 자동차조차 46위이고, 이대로는 5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비관적인 일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일본은 외국인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본보다 더 잘 사는 한국과 중국 학생들은 더 이상 일본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혁신도 성장도 없는 일본에 외국인 학생들이 와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며,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은 약 6,000명인데 인도네시아, 한국, 베트남,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로부터 각각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으나, 유학생 성적 상위 100명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요즘은 우수한 실력의 한국이나 중국 학생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하다며, 한국은 1인당 GDP가 일본과 거의 같고 중국은 수치상으로는 일본의 절반이지만 인구가 많기에 일본의 평균 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진 가정도 많은데, 한국이나 중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유학을 가지 일본으로는 유학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일본은 매우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일본으로 와주어야 견딜 수 있는 국가이고, 그들이 말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 한국과 중국의 학생들인데, 그들 중 그들에게 필요한 뛰어난 인재들은 일본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현재 일본의 대단한 민도라는 환상은 아소다로의 말과는 다르게 여느 후진 국가의 국민성을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우수한 외국인들을 적극 수용해야 하지만 일본보다 잘 사는 나라의 인재들이 일본으로 갈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정치인이 국민 수준을 논하려면 전 세계적인 위기를 우수한 시민의식으로 능동적으로 극복해내고 전 세계 최고의 모범 국민이라 평가받는 자신들의 이웃에 존재하는 국가를 보며 그들로부터 배우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우선주의 코리아 퍼스트 바이스톰 코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